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고요. 특정 종목 추천이나 사라 팔아라 같은 투자 자문 매매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FD나 레버리지 거래는 손실 위험이 크고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1강입니다. 이 강의는 얼마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안 잃을까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얼마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안 잃을까? 그래서 원칙 3개만 잡습니다. 첫째, 돈을 잃지 않는 구조. 이건 수익을 포기하라가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퇴장하지 않게 설계하자는 뜻이에요. 생활비 비상금이랑 투자금을 섞지 않고, 진입을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쪼개서 과한 레버리지 같은 걸 구조적으로 막는 것. 이게 구조예요. 둘째, 리스크 한도 설정. 여긴 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한 번에 최대 얼마, 하루에 얼마면 종료, 이번 달은 어디까지, 이걸 정해두면요, 내려가도 덜 흔들려요. 왜냐면 내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셋째, 중단 기준과 기록 루틴. 초보를 살리는 건 예측이 아니라 멈추는 기술이에요. 손실 한도 닿으면 오늘 끝. 연속으로 틀리면 하루 쉬기. 거창하게 쓰지 말고 1분만. 왜 들어갔는지 한 줄, 손실 한도, 결과, 그때 감정 한 단어. 이게 쌓이면 운이 아니라 실력이 됩니다. 정리하면 구조는 퇴장을 막고 한도는 불안을 줄이고 중단 기록은 실력을 만듭니다. 요즘 다들 비슷한 말을 해요. 월급은 똑같은데 왜 체감이 이렇게 다르지? 내가 소비를 늘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빡빡하지? 이건 개인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이 늘어난 시대라 그래요. 고정비는 버티고 생활 물가는 오르고 금리 구조가 바뀌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새는 느낌이 더 강해져요. 첫째, 고정비, 통신비, 구독료, 보험료, 눈에 안 보이게 매달 빠져나가죠. 둘째, 마트에서 장바구니 채우면 어? 이거밖에 안 샀는데? 하는 느낌으로 물가는 올라 있죠. 셋째,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 같은 삶인데도 숨이 막혀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 현금만 들고 있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이 가만히 있는 동안 환경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대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새는 구조 속에서 내 돈을 지키는 시스템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Inflation. 단어가 어렵지 뜻은 아주 단순해요.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여기서 초보가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통장 잔고 숫자는 그대로니까 난 손해 안 봤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숫자는 그대로여도 힘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10,000원으로 가능했던 게 올해는 안 되는 경험 있죠? 이게 바로 돈이 약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한 문장. 돈은 숫자가 아니라 힘이다. 그리고 투자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면 훨씬 안전해져요. 투자는 위험 감수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가치 하락 위험을 관리하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투자라고 하면 보통 돈 불리기, 즉 증식만 떠올리죠. 근데 투자 목적은 원래 3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이걸 구분하면 불안이 확 줄어요. 첫째, 보존. 이건 돈을 벌기보다 먼저예요. 내 자산이 꺾이지 않게 버티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흔들려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방패를 세우는 것. 그래서 보존은 심리 안정의 베이스가 돼요. 둘째, 증식.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을 키우는 역할이죠.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증식은 빨리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키우는 거예요. 즉, 변동성을 견디면서도 내 계획 안에서 커지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 이건 월급 말고도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생활이 안정돼요. 여기서 초보가 흔히 하는 실수는요. 3개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증식에만 몰빵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흔들릴 때 내 멘탈이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보존, 증식, 현금 흐름 중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 비율을 정한다. 이 순서로 가면 투자에서 불안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이에요. 투자는 상품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투보들이 흔히 이렇게 묻죠. 뭐 사면 돼요? 근데 이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좋은 상품도 규칙 없이 들어가면 결국 나쁜 경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뭘 살지보다 규칙 4개를 먼저 정할 겁니다. 오히려 이게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자, 첫째, 목표. 왜 하는지가 목표예요. 초보는 돈 벌고 싶어서 라고만 말하는데 그건 목표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목표는 이렇게 씁니다. 6개월 뒤 무엇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다. 예, 6개월 뒤 여행자금 300만 원, 비상금 500만 원. 이렇게 숫자와 이유가 들어가야 목표가 됩니다. 둘째, 기간. 이건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냐예요. 초보가 제일 위험한 건 당장 필요할 돈을 투자해서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기간은 이렇게 쓰면 돼요. 나는 최소 몇 개월은 버틸 수 있다. 중간에 회수해야 하면 투자 비중을 줄인다. 셋째, 리스크 한도. 이건 제일 중요해요.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몇 %까지 감당 가능하냐? 여기서 감당은 기분이 아니라 생활이 유지되는 수준이에요. 템플릿은 간단합니다. 나는 한 번에 마이너스 몇만 원 또는 마이너스 몇 %까지만. 하루 마이너스 얼마면 그날 종료. 한 달 마이너스 얼마면 그 달은 중단. 이렇게 숫자로 박아두면 내려가도 덜 흔들려요. 넷째, 중단 기준. 사람은 손실이 나면 합리적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그때 가서 결정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규칙을 어겼다면 그날은 중단. 연속 2번 틀렸다면 24시간 쉬기. 손실 한도 도달하면 즉시 종료. 이게 중단 기준입니다. 이 4개를 정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이미 정해져요. 그래서 감정 매매가 확 줄고 투자 경험이 운이 아니라 학습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지키고 갈게요. 초보는 수익보다 손실 통제가 먼저예요. 왜냐면요, 수익은 운 좋게도 나오는데 손실은 한 번 크게 나면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보는 수익률보다 안전벨트부터 매는 사람이 먼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준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누구 따라 하면 돈 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금지가 있어요. 첫째, 매매 신호 주세요. 금지. 이건요, 초보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따라하다가 한번 크게 흔들리면 멘탈이 무너지고 계좌가 무너집니다. 둘째, 수익 인증 금지. 수익 인증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평소엔 안 하던 무리한 진입을 하게 만들어요. 셋째, 수익률 과장 금지. 과장은 결국 리스크를 숨기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뭘 하냐면요. 손실 한도 중단 기준, 기록 루틴부터 세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손실 한도, 한 번에 얼마까지, 하루에 얼마면 종료, 한 달은 어디까지, 숫자로 정합니다. 중단 기준, 연속으로 틀리면 하루 쉬기, 규칙 어기면 즉시 중단, 멈추는 규칙을 먼저 만들어요. 기록 루틴, 거래 후 딱 1분만, 왜 들어갔는지 한 줄, 손실 한도, 결과, 감정 한 단어, 이걸 남겨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초보가 강해지는 건 차트를 더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멈출 줄 알게 될 때 강해집니다. 이 과정은 그 멈추는 힘을 만들어드리는 과정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지식으로 끝내면 안 돼요. 바로 적어서 내 규칙으로 바꾸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금 적어주세요. 근데 그냥 대충 쓰면 효과가 없어요. 템플릿대로 쓰면 초보도 바로 정리됩니다. 첫째, 6개월 목표. 왜 돈이 필요하죠? 목표는 이렇게 씁니다. 6개월 뒤 무엇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행자금 300만 원, 비상금 500만 원, 대출 상환 500만 원. 이렇게 이유와 숫자가 들어가야 목표가 진짜 목표예요. 둘째, 투자 가능한 기간.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죠? 이건 간단해요. 나는 최소 몇 개월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한 줄 더. 그 전에 써야 하는 돈은 투자하지 않는다. 초보가 망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곧 써야 할 돈을 넣어버려서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셋째, 월 여유자금.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선이 어디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월 여유자금은 하고 싶은 금액이 아니라 해도 되는 금액이에요. 템플릿은 이렇게요. 고정비와 생활비, 그리고 비상금 적립을 빼고 남는 금액 중 얼마까지. 그리고 절대 금지 하나.
생활비를 줄여서 투자금 만드는 건 초보에겐 금지예요. 그 순간부터 멘탈이 흔들리고 무리하게 됩니다. 이 세 개만 정리되면요. 다음 강의가 그냥 정보가 아니라 내 선택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적고 워크북을 저장해 두세요. 이게 오늘 강의의 진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은 대박이 아니라 안전한 구조를 만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만든 건 지식이 아니라 내 규칙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딱 하나를 해결할 거예요. 시장이 너무 많아서 무서운 느낌. 금융시장 지도를 한 장으로 펼쳐서 주식, 채권, 원자재, FX, 파생을 정리하고 내 규칙에 맞는 길만 남기고 하면 안 되는 길은 지워드릴게요. 워크북 작성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